자기들이 봤었을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 말을 들어먹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조직입니다.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일에도 자기네들 선배가 있지 않으면 힘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으로 인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뭐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으시잖아요. 능력 있는 사람에겐 자리를 주고 공이 있는 사람에겐 상을 줘라,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저는 그 실용적인 그 인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산업통상부 장관, 김정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, 이것도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, 앞으로 나올 뭔가 이 추가적인 이런 논란이나 공격에 대해서 이미 다 방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지금 특검에서 임성근이는 7월 2일 날 내일 모레 나와라, 그렇게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하고, 내일 윤석열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지요. 자, 끝으로 어제 내각 또 참모진 추가 인선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6개 부처 장관 그리고 참모진 추가 인선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?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의원,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,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좀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지명을 했습니다.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고요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지낸 분이죠. 이번에 이렇게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한 게 좀 보이고요. 김경수 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발탁을 했고, 이제 민정수석에 또 역시 검찰 출신을 임명을 했는데, 이번 인사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? 먼저 임수현 소장님 한번 봐주시죠.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뭐 검찰 출신이 자꾸 민정수석해서 검찰 개혁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만, 저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으시잖아요. 능력 있는 사람에겐 자리를 주고 공이 있는 사람에겐 상을 줘라,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저는 그 실용적인 그 인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특히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인선을 보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얘기를 봤는데, 결국은 검찰개혁은 아시다시피 입법과 제도로서 더 충분히 자리를 잡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전 국회에서 충분히 이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제도나 입법은 충분히 잘 할 거라고 보고,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남다른 분입니다. 그래서 절대로 뭐 검찰 출신이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라는 건 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. 그런 개혁 의지가 누가 있는 것인가를 중점으로 아마 봤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어긋나게 일을 한다면 저는 빠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뭐 손절하고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우려하지 않고요. 다만 또 여기서 또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게 AI에 대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예, 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또 현업에 있는 분들 중에 그 AI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산업부 장관은 뭐 에너지나 뭐 그 원전 이쪽에 전문성이 있지만, 또 기재부 장관이 된 그 구윤철 전 국조실 실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AI 책도 냈던 AI 또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주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혀서 저는 능력을 본 인사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, 법무부 장관에는 당초 이제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막상 지명한 걸 보니까 윤호중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보내고 정성호 의원을 발탁을 했어요.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을 잘 아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. 연수원 18기고 사법연수원 18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고, 또 이전부터,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는 사실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 친명인이 이런 말 자체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 정치권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? 드물게 사실 여의도 정치권에 계셨던 분이 이전부터
초기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편만 항상 들었던 사람도 아닌 그런 인물로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알려져 있고요. 장관으로 제정이 돼 있고 이게 봉욱 지금 대검 차장과 함께 민정수석과 함께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봉욱 대검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임세훈 소장도 검찰 출신을 또 민정수석에 앉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우리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자기네들끼리 필수성이라는 게 강했어요. 이거 좁은 말씀이 아니다. 나쁜 건데 자기들이 봤었을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 말을 들어먹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조직입니다.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일에도 자기네들 선배가 있지 않으면 힘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라도 필요하고요. 필요악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봉욱 차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어찌 보면은 과거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국민 정서와 좀 맞는 부분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도 하나 고려가 되고 한 가지 또 이게 결국 이제 법안의 제도와 개혁과 함께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. 예전의 법무부 장관 이전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할 게 아니라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의 지금 당대표 출마한 민주당이 나와 있는 분들이 공이 추석 때까지는 법안 제도적으로 다 바꾸겠다. 속도를 내겠다. 거기에 발맞춘다라고 한다라면 짧은 시간 내에 개혁을 해내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같이 속도를 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성춘 부의장님은 전반적으로 이번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 이번 전체적인 국무위원 인사에서 너무 잘 나타났다고 봐요. 그러니까 대단히 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으로 인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일단 실력, 실용, 탕평 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봉욱 민정수석 임명하면서도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검찰 출신 이거에 대한 분명 내부 반발이나 진보 진영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성호 의원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정말 그냥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너무 우려하지 마라.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하고 있다.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고 저는 이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이것도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도 기업 출신들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고요. 지금 AI 관련해서 52시간제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임명으로 일단 그 문제도 우리 이 정도로 AI 하면 결국 핵심은 에너지인데 에너지와 관련된 이 전문가를 장관으로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고 저는 이거는 탈원전에 대한 이슈도 막을 수 있는 탈원전 갖고 또 야당에서 이거 봐라 탈원전 AI 연결시켜가지고 너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딱 적절하게 그 중간에서 그 탈원 원전 전문가이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뭔가 이 추가적인 이런 논란이나 공격에 대해서 이미 다 방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또 윤호주 장관을 또 행안부 장관 임명한 거, 법무부 장관 설이 나왔었습니다. 저는 이것도 아까 뭐 친명 아닌 사람이 있냐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탕평 메시지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그 과거 친문 성향이 좀 더 강한 분들이 느끼기에도 만족할 만한 모든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 하나만 인사 발표된 것만 보므로써도 국정 지지율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. 그 정은경 청장에 대한 뭐 남편 논란, 전 그거는 충분히 털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청장은 또 성품이 매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애티튜드로 저는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남편이 소유했던 거 부적절했죠. 하지만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. 배우자 주식 논란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을 검증을 했겠지요. 그리고 오케이 이건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실어줬어요. 정은경 후보자 환영한다. 정부와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.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 가장 중요한 게 의정 갈등 해소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의협의 환영 메시지 이게 정은경 후보자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. 네, 그럼요. 그리고 의협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동안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숫자와 상관없이 또 국민들의 삶에 끼치는 게 굉장히 크고 지난 3년 중에 뭐 윤석열의 그 많은 실정들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의정 갈등이지 않습니까? 사실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요. 정말 글자 그대로 억울하게
삶을 잃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. 지금도.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주식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불법으로까지 치닫는 정도의 일이 없었다라는 검증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경 청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명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사과,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더해서 이 오늘도 이제 좀 리얼미터에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업무 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어떤 정치적 환경 같은 것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 정도 과오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리얼미터가 좀 박하게 나와서 수치가 그렇지만 지난주보다 더 늘었고요. 또 60 몇 %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.